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현대차가 광주시에 투자할 창조경제혁신센터는 벤처 육성과 수소에너지타운 구성 등에 집중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호남 고속철도가 개통하면 광주의 교통편 수요에서 열차가 고속버스를 추월해 열차 시대가 열린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호남 고속철도 서대전 경유 논란에 대해 최연의 코레일 사장이 최종 결정은 국토교통부 소관이라며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중국에서 밀려든 모자반이라는 해조류가 신안의 섬 해안과 양식장을 덮쳤습니다. 개통을 앞두고 요즘 호남 고속철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는데 호남 고속철이 개통되고 나면 KTX가 버스를 제치고 가장 인기 있는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게 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인정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현재 KTX로는 서울에서 광주까지 3시간이 걸립니다. 고속버스로 이동하는 시간은 3시간 30분. 걸리는 시간은 별로 차이가 없는데 버스가 열차보다 자주 다니고 가격도 저렴해 서울과 광주로 오가는 사람 10명 가운데 7명은 버스를 탈 정도로 버스가 가장 인기 있습니다. 그러나 오는 3월 호남 고속철이 개통되면 이런 운송수단 이용의 지형도가 확 바뀔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동 시간이 1시간 33분으로 단축되면서 이용객들이 버스보다 KTX를 선호하게 됩니다. 서울과 광주로 오가는 기존 버스 이용객 37.6%가 고속철을 선택하게 되고 다른 구간과 더불어 특히 서울 목포 구간은 절반이 열차로 갈아탈 것으로 보입니다. 연간 341만 명이 버스에서 호남 고속철로 유입되는 겁니다. 광주에서는 유효한 교통수단이어서 한 37% 정도만 전환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광주 시민들이 이제 서울을 오실 때 KTX를 가장 많이 이용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빠르다는 장점 때문에 비싼 가격을 내고 비행기를 타던 이용객의 절반 역시 빠르지만 가격은 더 저렴한 고속철로 바꿔 타게 됩니다. 지금까지 서울까지 싸게 가려면 버스, 빠르게 가려면 비행기라던 시민들의 인식에 호남 고속철의 등장이 큰 변화를 줄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호남 고속철도 서대전 경유 논란에 대해서 최연회 코레일 사장은 운영 계획안을 제출했을 뿐 최종 결정은 국토교통부 소관이라며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최 사장은 또 서대전역 경유 비율을 20%로 정한 이유에 대해서도 자신은 정확히 모른다고 답했습니다. 한편 코레일은 수요 예측 조사를 토대로 운영 계획안을 짰다고 밝히면서도 광주 MBC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서는 영업상 기밀이라며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중국에서 밀려든 모자반이라는 해조류가 신안의 섬 해안과 양식장을 덮쳤습니다. 밀려든 양이 수천 톤이라 치워도 끝이 없고 피해는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신광하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신안군 임자도 해변 12km에 달하는 드넓은 해변을 해조류가 뒤덮고 있습니다. 갈조류의 일종인 갱생이 모자반으로 강풍과 파도를 타고 끊임없이 밀려들고 있습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동원 가능한 주민들이 모두 참여해 나흘째 수거 작업을 하고 있지만 유입량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 첫날 했을 때는 바다가 보이지 않았는데 진짜 발 디딜 틈이 없었는데 지금은 그래도 적은 편이에요. 이게 또 오늘 또 물이 들면 또 이것이 또 했던 장소로 다시 또 밀릴란가 그걸 장담 못하는 상태예요. 중국 바레만에 서식하던 갱생이 모자반이 서남해 안으로 밀려든 것은 지난 연말부터입니다. 흑산도 서북 해안에서 소량 발견되던 것이 지금은 신안군 13개 섬 3,500헥타르로 확산됐습니다. 국내로 계속 유입되고 있는 이 중국 모자반은 국내에서 서식하는 모자반과는 달리 식용으로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워낙 억세기 때문인데 이로 인해 국내 양식장에 큰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미 흑산, 임자, 증도 등지의 해상가두리와 김양식장 200헥타르에서 모자반이 달라붙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매일 지금 수거 작업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한 지금 3, 4일 정도 더 하면은 현재 지금 밀려든 모든 모른 수거되지 않을까. 그러나 북서 계절풍은 아직 계속되고 흑산도 서북쪽 해상에서 모자반으로 추정되는 부유물들이 계속 관찰되고 있어 서남의 어민들의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현대차가 광주시에 투자할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어떤 내용일지 궁금증이 커지고 있습니다. 어제 정몽구 회장이 광주 과기원을 갑자기 방문해 비공개의 최종 리허설까지 가졌는데 그 내용을 이계상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현대자동차가 광주의 밑그림을 그리고 있는 창조경제혁신센터의 핵심적인 기능은 지역 벤처 육성과 수소에너지타운 조성, 협력사 지원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가운데 벤처 창업이 핵심적인 기능으로 요약되는데 이를 수행할 제1센터는 광주과학기술원에, 제2센터는 양동 옛 금호생명 빌딩에 위치합니다. 1센터는 수소자동차 등 친환경 차량 관련 산업을 키우기 위한 창업과 보육 지원을 맡게 됩니다. 2센터는 광주가 집중하고 있는 문화 콘텐츠와 관련해서 벤처 창업과 생활형 창업자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합니다. 창업 초기에 벤처 기업인들이 직면하는 이른바 죽음의 계곡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단계별로 현대차 그룹의 인적 자원과 경영 노하우가 전수될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특히 광주시가 자동차 산업 밸리를 추진 중이라는 점을 고려해서 현대 기아차를 기반으로 하는 자동차 관련 부품 산업이 광주의 주력 산업으로 재도약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광주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성패가 현대차 그룹의 적극적인 지원에 달려있는 가운데 정몽구 회장이 한 달 새 두 번째 광주를 방문해서 준비 상황을 점검하면서 기대감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한전을 비롯한 에너지 공기업들이 나주 혁신도시에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밸리 사업. 이 보통 사람들은 이게 뭔가 싶겠지만 관련 기업들은 벌써부터 발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재원 기자입니다. 한전이 본사 이전과 함께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에너지밸리 사업. 오는 2020년까지 500여 개의 연관 기업을 광주와 전남 지역에 유치하고 이들 기업들을 세계적인 전력 기술을 보유한 강한 업체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한전은 이를 통해 혁신도시를 일본의 도요타시처럼 변신시키겠다는 야심찬 밑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혁신도시를 성공시키고 또 나가서는 이 지역을 에너지의 허브로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전의 강력한 추진 의지에 지역 기업들도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발전소 내와 설비를 제작하는 이 업체는 목포에 위치한 연구소와 함께 생산 설비를 에너지밸리로 이전하는 방법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연관 업체들이 한자리로 집적화되면 기술 이전과 설비 수주 등 시너지 효과가 높을 것이라는 판단 때문입니다. 에너지밸리라는 의미가 지금 현존에 있는 한전의 기술력을 중소기업에도 또 좋은 기술력을 주고 또 함께 개발하고 중소기업 중앙회에서도 지역본부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먼저 한전뿐만 아니라 한전, KDN, KPS 등 전력 그룹사와 함께 상생협의체를 구성해 지역 중소기업 육성과 기업 이전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 예상되는 기술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에너지 전문 인력 육성에도 나설 계획입니다. 중소기업들이 기술력 향상될 수 있도록 좀 지원하고 또 한국전력하고 한국전력에 관련된 중소기업들이 상생할 수 있는 성공 모델을 만들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전 본사 이전의 효과를 선점하려는 관련 업계의 발걸음도 분주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 어음 부도율이 석 달 만에 상승했습니다. 한국은행 광주 전남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광주와 전남의 어음 부도율은 0.19%로 전달보다 0.09%포인트 오르며 석 달 만에 상승했습니다. 부도액은 64억 3천만 원으로 전달 22억 8천만 원에 비해 3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대한민국 대표 문화 콘텐츠 전문 전시회인 2015 광주 에이스페어를 4년 연속 유망 전시회로 선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홍보비와 해외 마케팅 비용 등 5,500만 원을 지원받습니다. 올해 에이스페어 전시회는 오는 9월 17일부터 나흘 동안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열립니다. 130여 명의 사상자가 났던 경기도 의정부 화재 사건은 소방차의 현장 진입이 어려워서 피해가 커졌습니다. 소방차가 진입하기 어려운 아파트가 광주에도 11곳, 약 10,000명의 시민들이 위험에 노출돼 있습니다. 송정근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화재 출동, 하공간 내 화재 출동 있습니다. 출동 지령과 함께 소방차들이 화재 현장으로 달려갑니다. 현장에 도착은 했지만
정작 아파트에 나와서 시간을 허비하고 있습니다. 불법 주차된 차량들도 문제지만 무엇보다 도로가 좁습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현장을 긴급하게 출동할 때 그 불법 주정차라든지 협소한 통로로 인해서 화재 현장에 조금 지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5층짜리 아파트에서 불이 났을 경우에 출동하는 차량인데요. 5층 이상의 고층 아파트에서 불이 났을 경우에는 이보다 더 큰 차량이 출동하기 때문에 신속한 현장 출동은 더 어렵게 됩니다. 국민안전처가 지난해 전국 아파트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한 결과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아파트는 광주에만 11군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대수도 2,500세대를 넘어 10,000명이 넘는 광주 시민이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아파트에 살고 있고 전남에도 20곳이나 됩니다. 도로 적어가지고 좀 주민이 좀 불안해져요. 그러니까 뭐또 대책이 없죠 지금. 전 대책이 없죠 지금. 문제는 좁은 도로를 어찌할 대책이 없다는 겁니다. 1999년에 개정된 법에 따르면 아파트 도로는 편도 3m만 돼도 문제가 없지만 최근 도입된 소방차들은 몸집이 커져서 진입에 필요한 도로폭이 최소 5m 이상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아주 예전에 사업성이 나간 오래된 아파트 단지가 대부분인데 그때 당시 어떤 소방차의 어떤 규모에 비해서 요즘은 소방차 규모가 크다 보니까 거기에 아마 서로 이렇게 도로 상황이 따라가지 못하는.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법률을 바꾸거나 오래된 아파트의 도로 구조를 바꾸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취업을 미끼로 수십억 원을 챙긴 혐의로 기아차 광주공장 노조 전직 간부들이 구속됐습니다. 광주지법은 지인이나 친인척 60여 명으로부터 취업을 미끼로 32억 원을 받은 혐의로 34살 홍모 씨 등 기아차 노조 간부 4명에 대해서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들은 또 판돈 17억 원을 걸고 상습 도박을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한편 법원은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로 한전 나주지사 직원 2명과 업체 관계자 1명 등 3명에 대해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도 발부했습니다. 전남도 내에서는 지난해 말부터 일부 자치단체별로 100원 택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행 초기부터 여러 가지 보완해야 할 점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최진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골 마을에 택시 한 대가 들어옵니다. 읍 소재지로 나가려는 주민이 100원 택시를 부른 것입니다. 제 차는 집에가 있어놔서 사모 나가가지고 집으로 다시 귀가할 때 그 택시를 타니까 굉장히 편리하고 좋대요. 택시를 타고 100원 쿠폰을 내면 운전기사는 쿠폰과 거리요금 영수증을 자치단체에 내고 정산을 받는 것입니다. 영암구는 농어촌 버스가 다니지 않는 마을에 쿠폰을 지원하고 한 달 동안 쓸 수 있는 쿠폰은 가족 수에 따라 다릅니다. 2명이 예일 때는 2명일 때는 석장, 또 3명에서 4명일 때는 3회, 5명 이상일 때는 5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까지는 사모읍과 신북면에서 시범 운행하고 올해 5개 읍면으로 확대하는 예산으로 1억 5천만 원을 세워놓았지만 벌써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100원 택시 복지 사업은 시범 운행 기간이 끝나면 많은 문제점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첫째, 자가용을 가진 전 세대를 대상으로 할 만큼 재정이 충분한갑니다. 자치단체가 마을별로 정해놓은 요금이 실제 운행 요금과 다르다는 불만도 나옵니다. 쿠폰이 조잡해 위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전남도 내에서는 오는 3월 강진, 영광, 완도 등 연내 11개 시군이 100원 택시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어서 자치단체별 정보 교류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MBC 뉴스 최진수입니다. 스포츠투데이입니다. 광주FC가 정준현에 이어 지난 시즌 안양에서 뛰던 수비수 이으뜸을 영입하며 수비 라인을 더욱 강화했습니다. 이으뜸은 뛰어난 경기 운용 능력과 빠른 발, 날카로운 프리킥이 강점으로 꼽힙니다. 또 왼발을 주무기로 공격 성향이 강하고 순간 스피드가 좋아 역습에 특화되어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으뜸은 올해 또 다른 축구 인생을 시작할 것이라며 광주 팬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광주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가 16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유엔과 광주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유스 리더십 프로그램이 열립니다. 다음 달 3일부터 11일 동안 열리는 유스 리더십 프로그램은 저소득국가 청년들이 한자리에 모여 스포츠를 즐기며 리더십을 기르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광주에서는 올해 3번째로 열리는 이번 프로그램은 아시아 오세아니아 분쟁 지역 및 저소득국가 15개국의 청년 32명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화순군이 새로운 동계훈련지로 각광받고 있는 가운데 복싱, 축구, 배드민턴에 이어 야구팀들도 화순의 둥지를 들고 있습니다. 화순군에 따르면 지난 18일부터 7일 동안 안산 3.1초, 경남 온양중 등 전국 초중야구부 23팀, 537명이 영격구장 등 4곳에서 훈련에 돌입합니다. 군은 지속적인 전시훈련 단골팀 확보를 위해 유치에서 훈련에 이르기까지 선수들의 편의를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스포츠투데이입니다. 전남대와 광주교대, 목포대 등 국공립대학들이 올해 등록금을 올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국공립대 총장협의회는 학생과 학부모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올해 등록금을 작년 수준에서 동결하거나 인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성의 회계를 대체할 법률을 하루속히 제정해 혼란을 막을 수 있도록 국회 일정을 앞당겨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올해 전남 지역 초등학교 교사 수급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에 따르면 2015학년도 공립초등교사 일반교사 임용시험 결과 1, 2차에 모두 합격한 인원은 497명으로 선발 인원보다 91명이 부족했습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은 15%가량을 예비 인력으로 책정했기 때문에 수급에 큰 문제는 없지만 문제가 발생할 경우 기간제 교사를 충원하거나 명퇴자 수를 조정할 계획입니다. 광주 지역 전현직 지방의원 21명이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후보 출마한 이인영 의원을 지지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전현직 시구 의원들은 광주시 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광주의 선택은 늘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며 새로운 세대, 새로운 세력의 야당을 만들어내 이인영 후보를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이인영을 통해서 미래로 가는 길을 걷고자 한다며 세대 교체만이 곧 혁신이요, 무기이자 승리라고 주장했습니다. 광주은행이 해외에 송금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환율, 우대 서비스 등의 금융 편익을 제공하는 해외 송금 전용 통장을 판매합니다. 그동안 해외에 송금하려면 직접 은행을 방문하거나 자동이체를 설정해 송금해야 했지만 정용 통장을 사용하면 송금 날짜와 금액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고 광주은행은 밝혔습니다. 다음은 희망 2015 나눔 캠페인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벌써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아침 안개에 주의하셔야겠고요. 큰 일교차도 염두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광주가 영하 2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5도 낮고요. 낮에는 8도까지 오르면서 일교차가 10도 가까이 크게 나겠습니다. 이런 날씨에는 두꺼운 겉옷 하나보다 여러 벌 겹쳐 입는 게 보온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주말 날씨 궁금하실 텐데요. 낮 기온이 10도 가까이 올라서 포근하겠습니다. 다만 휴일에는 비가 시작이 되겠고 밤에는 전 지역으로 확산이 되겠습니다. 이 시각 구름 영상입니다. 곳곳에 안개가 껴있고요. 또 낮 동안에 연무가 남아있는 곳이 있겠습니다. 현재 기온 어제 같은 시각보다 5도에서 6도가량 낮은데요. 장성과 담양이 영하 5도, 화순 영하 5도, 순천 1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낮 기온 어제보다 조금 더 오르겠는데요. 광주 8도, 화순 9도, 장흥 8도, 여수도 8도가 예상됩니다. 오늘 해상 대체로 맑겠고요. 물결은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일요일에 시작된 비는 월요일까지 이어지겠고요. 이후 구름만 많이 낀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